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잉태한 땅이자 근대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의 탄생지인 영국. 그곳은 여전히 찬란한 대영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그 영화로운 시대를 활짝 연 영웅이 있습니다. 트래펄가 해전을 승리로 이끈 넬슨 제독과 워털루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을 무찌른 웰링턴 공작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화려한 대영제국 시대를 연 두 영웅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유럽 근대사를 이끈 주역자, 오랜 라이벌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19세기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을 무찌르면서 팍스 브리테니커, 대영제국의 황금기를 가져온 두 영웅을 찾아가는 길. 오늘의 여정은 런던에서 시작합니다. (2014년) 세계 관광도시 지표에 따르면 런던은 외국인 관광객 수 1위를 차지할 만큼 전 세계가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노팅힐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휴 그랜트하고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그 영화의 바로 무대가 되는 곳이 이곳이죠. 노팅힐 포르토벨로 스트리트 이렇게. 이곳은 매년 8월 유럽 최대의 거리 축제 중 하나인 노팅힐 카니발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포르토벨로 시장은 늘 여행객으로 붐비는 곳인데요. 주말에는 런던에서 가장 큰 골동품 시장이 섭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오래된 물건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와, 이게 나침반인데 1885년이라고 써있어요. 알고 보니 짝퉁입니다. 바로 여기네요. 영화 노팅힐에 나오는 그 책방. 와, 이미 뭐 관광객들로. 야. 줄리아 로버츠가 이렇게 착 선글라스 끼고 들어와가지고 휴 그랜트랑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들. 여기 있네요. (1999년에) 개봉한 영화 속 주인공들의 가면을 보자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래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 여주인공이 뭐랄까요, 스타로스의 지친 삶을 피해서 뭔가 이제 여행을 떠나보고 싶은 마음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여행 전문 서점인데 여기 이렇게 여행 책자들이 쫙 있네요, 진짜. 세계 각국의 여행 책자들로 빼곡한 서점. 영화 속 여주인공의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골동품 시장으로 유명한 포르토벨로의 명물 중 하나는 지도 가게입니다.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에 세계 곳곳의 지도와 문물이 몰려든 곳이 바로 이곳 런던인데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진짜 이런저런 세계지도 그리고 이렇게 세계의 풍물들을 그려놓은 게 정말 오래된 게 많이 있네요. 19세기 세상의 중심에 섰던 대영 제국의 위상이 느껴집니다. 저쪽에는 이제 넬슨 제독의 이렇게 그림도 있네요. 넬슨 제독 1810년 작품인데요. 야. 넬슨 제독은 트래펄가 해전으로 유명한 영국의 영웅이죠. 오. Sea of Korea, 1790. 17. All the maps in this shop are originals, no modern copies, no reproductions. Is this original? Oh, really? Printed in 1790 and hand-coloured. Sea of Korea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요즘 뭐 이제 독도가 있는 이 바다 갖고 항상 논란이 있잖아요. 일본은 뭐 이게 Sea of Japan이라고 자꾸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여기 정확하게 Sea of Korea라고 나와있습니다. 1990년. 이게 왠지 좀 하나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런던 거리를 걷다 보면 영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 앞에 있는 세인트 폴이라는 성당을 가고 있거든요. 영국에서 제일 큰 성당이고 어떻게 보면 런던 시내 한가운데 있는 그 런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세계 3대 성당 중 하나인 이곳은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과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의 결혼식이 열렸던 곳으로 영국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영국이라는 사회가, 이 작은 사회가 어떻게 대영제국이라는 이름하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느냐.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거기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기념비와 무덤으로 유명한데요. 이 거대한 조형물은 워털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웰링턴 공작의 기념물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뿐 아니라 사실은 어딜 가도 영국에 이렇게 왕도 이 정도 대접을 안 해주거든요. 그걸 보면 이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워털루 전쟁이라는 게 영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전쟁을 마지막으로 영국은 대영 제국이 되는 거거든요.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으로부터 땅을 지켜냈다면 바다에 넬슨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부터 바다의 신이라 불렸던 영웅이죠. 이게 지금
넬슨 제독의 기념비입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의 해군을 다 물리쳐서 실질적으로 대영 제국이 시작된 어떤 추석을 쌓은 위대한 장군이죠. 영웅을 영웅으로 대접하는 사회, 그것이 대영 제국을 건설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웅을 기리는 곳은 세인트폴 대성당뿐만이 아닙니다. 런던 곳곳에는 영웅을 기리는 장소가 즐비한데요. 트래펄가 광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트라팔가 광장이거든요. 넬슨 칼럼에 정말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런던의 중요한 중심부 중에 한 곳이죠. 높이 50m의 넬슨 기념비가 있는 이 광장은 집회와 공공 모임의 주요 장소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트라팔가 광장에는 사방으로 4개의 기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4번째 기단은 언제나 비어 있어요. 그때마다 작품을 1년에서 2, 3년 안에 한 번씩 바꾸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작품이 바뀌는 날입니다. Take the right face. Let's see the host. 드디어 4번째 기단의 새로운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런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비어있던 4번째 기단의 새로운 주인이 들어서는 행사가 끝난 트래펄가 광장. 이곳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넬슨 제독이죠. 바다에서 일생을 보낸 그는 오른쪽 눈과 팔에 이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다. 넬슨은 말 그대로 영웅이죠.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순신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정말로 영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전형적인 사람이죠. 그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 기념비엔 감동적인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England expects every man will do his duty. 저 말이 넬슨이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입니다. 모든 잉글랜드의 사람들이 자신의 할 일을 다할 것으로,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은 제국이란, 번영하는 공동체란 그 구성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할 때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광장 뒤쪽엔 내셔널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넬슨 기념비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자 넬슨의 신념을 알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넬슨 제독은 1805년 트라팔가 전쟁이 있던 그날 아침에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에서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대의명분의 운명을 하느님 당신께 맡깁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지키고자 했던 대의명분이 바로 넬슨이 바라보는 저곳에 있습니다. 빅벤 국회의사당. 결국 그는 오랜 역사 속에서 영국인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고 발전시킨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이번 여정은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워털루 전투의 격전지와 그 승리의 역사가 기록된 윈저성으로 향합니다. 워털루는 벨기에 중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라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평온하고 목가적인 풍광입니다. 당시 전쟁터에는 사자의 언덕이라는 기념물만이 과거에 치열했던 전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오면 언제나 기회감 섞인 감동?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1815년 6월 18일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투가 바로 이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농촌처럼 보이지만 그날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곳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쫙 포진을 해 있었어요. 야, 진짜 광활한 평원이네요.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저 반대편으로는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군들 이것을 지내치고 있었죠. 1815년 2월 엘바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파리에 입성하자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곳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이 운명의 대격전을 벌이죠. 결국은 이날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집니다. 그는 전투에서 거의 접은 적이 없지만 결국 천재적인 장군이었던 그도 시스템과 제도로 무장한 웰링턴, 넬슨같이 뭐 천재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수많은 군인들을 키워낸 영국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나폴레옹의 패배의 슬픔? 이런 게 참 잘 느껴지죠, 이런 곳에서. 워털루 전투의 승리로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 거듭나면서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지만 나폴레옹은 대서양의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돼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런던 교외에 있는 윈저성엔 워털루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1세기 영국의 정보강 윌리엄 1세가 세운 윈저성은 런던의 버킹엄 궁전, 에딘버러의 홀리루드 궁전과 함께 영국 군주의 공식 주거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실제 거주자가 있는 성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성이죠. 우리가 그 버킹엄 궁전 앞에서 하는 근위병 교대식만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윈저성에서 하는 근위병 교대식도 굉장히 유명하고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그걸 보러 가고 있습니다. 곰털 모자를 쓴 근위병 교대식은 영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죠.
용맹과 위험을 상징하는 절도 있는 동작부터 펀치란 키의 잘생긴 용모까지 관광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곰털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 마치 커다란 병정 인형 같습니다. 연주하는 곡도 경쾌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또 근위병들도 굉장히 단호하고 절도가 있는 게 아주 볼만했어요. 윈저성에는 영국의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놓은 방이 있는데요. 그 중심엔 워털루 전투의 승리를 기념한 워털루 챔버, 즉 워털루의 방이 있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날 오늘날 벨기에에 있는 워털루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연합군이 나폴레옹을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이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거둔 그 워털루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방입니다. 워털루 전쟁의 주인공인 그 웰링턴 공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각국의 왕들, 수뇌부들의 초상화가 쫙 걸려 있죠. 정말 웅장하네요. 윈저성이라고 하는 영국 왕실의 거성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워털루 챔버. 이 방의 중심에 웰링턴 공작의 초상화가 놓인 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워털루 챔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으로 딱 들어오면 정면 제일 높은 곳에 워털루 전쟁의 승전 장군이었던 웰링턴 공작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가만히 와서 보시면 이 초상화가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래층에는 그 당시의 왕들, 그리고 위층에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직접 싸웠던 장군들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전쟁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싸웠느냐, 그런 사람들을 훨씬 대접하고 있다는 게 이미 방의 구도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웰링턴 장군, 제일 중앙에 있죠. 영국 사회가 얼마나 대영제국 시대를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워털루 전투가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끈 끝 지점이라면 트래펄가 해전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여정은 트래펄가 해전의 승리의 주역 넬슨 제독의 기함 빅토리오가 있는 포츠머스로 향합니다. 12세기에 건설된 포츠머스 항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 기지입니다. 수백 명의 선원과 함께 침몰한 헨리 8세의 기함 메리 로즈호와 트래펄가 해전 때 넬슨 제독의 기함이었던 빅토리오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800여 명의 선원과 100여 문의 대포를 실었던 빅토리오는
19세기 영국 해군의 힘을 대표하는 함선입니다. 야, 정말 엄청 크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배가 1805년 트라팔가 해전 때 넬슨 제독이 탔던 기함 빅토리오입니다. 이야, 이게 책에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실물을 정말 큰데요. 이 내부 구조도 상당히 넓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상 전투에 쓰였던 함선에 오르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와, 이게 지금 나무로 만들어진 배고 1805년 트라팔가 전투에서 실제 사용했던 그 배인데 정말 그 당시 영국 해군의 위용을 제대로 나타내주는 그런 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넬슨 제독뿐이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800여 명의 선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대포 옆에 식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바로바로 24시간 전시체제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가면은 이제 이 해먹이 있습니다. 이 해먹 위에서 잠을 자는 거거든요. 이런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바다를 누빈다. 그 당시 영국 선원들의 강인함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진짜 이 강대국이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넬슨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정말로 일선에서 일하는 이런 선원들의 힘이 결국 대영 제국을 가능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토리오를 진두지휘했던 넬슨 제독은 범선 시대 최후의 해전 중 하나인 트래펄가 해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나폴레옹이 몰락의 길을 걷게 하죠. 이것을 계기로 영국은 19세기 세계의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넬슨 제독은 트래펄가 해전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바로 이 장소네요. 1805년 10월 21일 날 트라팔가 해전이 있었던 바로 그날 넬슨 제독이 총에 맞고 쓰러진 그 장소입니다. 이렇게 동판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본인은 목숨을 바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역사적인 그런 장소네요. 여기가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고 천장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가 바로 넬슨이 사망한 그 장소네요. 갑판에서 총을 맞은 넬슨 제독은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곳까지 내려와서 힘겨운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사투를 벌이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독려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자신들의 함대가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완전히 격파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그때 마지막 멘트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와서 막상 이 공간을 딱 보니까 정말 약간 이렇게 울컥하네요. 포츠머스 항엔 빅토리오만큼이나 유명한 함선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8세의 기함 메리로조입니다. 1545년 프랑스와의 전투 때 수백 명의 선원과 함께 침몰했던 메리로조는 1982년 인양되어 현재 이곳에서 복원 중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배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한 헨리 8세의 꿈이 집약된 메리로조는 침몰되기 전까지 30여 년간 전투에 사용됐던 함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1982년에 건져낸 이 배는 올해 말까지 건조 작업을 마치고 수세대에 걸쳐 복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메리로조호에 대한 영국의 자부심과 깊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사실 유럽 역사에서 바다를 가장 먼저 개척한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거든요. 우리는 그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죠. 영국은 후발주자였어요. 그러나 이 헨리 8세가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었듯이 헨리 8세의 아버지였던 헨리 7세, 그리고 헨리 8세, 그리고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 이 3대에 걸쳐서 바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다를 개척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결국 이 배는 어떤 거대한 사업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3대에 걸친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끝에 영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제치고 세상의 바다를 장악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배를 보고 나니 비극적인 스캔들의 주인공 헨리 8세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정말로 강대국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결혼을 6번씩이나 해가면서 참 사랑하는 엠블린에 이렇게 목을 쳐가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게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그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정도 배를 만들어서 정말로 내가 세상의 바다를 한번 움직여보고 싶다. 그런 이제 강대국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이제 아들을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그 꿈을 이룬 게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라는 그 아이러니도 생각이 나네요. 대에 걸쳐 해상 강국의 꿈을 실현함으로써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만날 수 있었던 포츠머스 항을 뒤로하고 영국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너뜨렸던 도버로 향합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제가 도브 해협이 이렇게 장관이고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습니다. 바로 저 건너가 프랑스거든요. 불과 30여 킬로에 불과한 정말로 좁은 해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이 바다에서 엘리자베스의 군대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불사르고, 그리고 또 넬슨의 군대가 나폴레옹의 침공군을 저지함으로써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도록 하는데 초석이 된 바다거든요. 영국은 이 좁은 해협을 지켜냄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아, 정말로 이 위대한 해협에 와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해상 전투가 벌어졌던 도브 해협은 영국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수 있게 한 바다인 동시에 위대한 정복자들이 패배를 맛봤던 바다죠. 파란만장한 핏빛 역사와 백악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